디리스킹 충격이라. 한국엔 큰 위기 온다. 일단 디리스킹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디리스킹. 위험을 축소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중국과 거래를 많이 끊을 건데 중국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으면 위험은 그만큼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공장을 자국으로 데려오든지 아니면 타국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야지 중국에 대한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게 핵심적인 디리스킹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의 어떤 공급망의 재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게 중국은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모든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미중 충돌이 일어나면서요. 이제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하면 안 돼. 첨단 제품은 미국이 할 거야. 나머지 공산품은 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도 할 수 있고 베트남도 할 수 있고 인도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는 이제 과거와 같은 생산 세계 공장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없애버리겠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의 충돌은 커지고요. 여기에 동조하는 서방 세계들, OECD 국가들이 대부분이겠죠. 서방 세계들도 동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큰 위기에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실까요? 어느 정도 위기에 빠질 거며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갈지 말입니다. 자, 지금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IMF라고 국제통화기구에서 지금 중국 공장을 디리스킹, 위험을 축소시키면서 자국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리쇼링이라는 것은요. 자국 회사의 해외 공장을 자국으로 끌고 오는 것을 리쇼링이라고 합니다. 이 리쇼링에 전 세계가 특히 말입니다. OECD 국가와 미국이 중국과 대결을 하면서 중국에 있는 공장을 자국으로 끌고 갈 경우에 대한민국의 성장률 감소율은 마이너스 10.2%나 떨어진다고요. 10.2%입니다. 10.2%.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게는 큰 위기가 오겠죠. 성장률이 10.2%가 감소하면 여러분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에게는 최악의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1년 만에 단시간 만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사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서서히 일어날 건데 이 디리스킹보다 더 강한 리쇼링까지 가면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GDP가 10.2%까지 줄어든다고 하니 한국에게는 위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도 국제통화기구에서 예측한 거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중국과 OECD 38개국 쉽게 말하면 서방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여기에서 리쇼링. 쉽게 말하면 해외 자국 공장을 국내로 자국으로 이전할 경우에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요. 비관세 무역 장벽을 강화를 하면 중국은 마이너스 6.9%가 떨어지고요. 대한민국은 10.2%가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야,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죠.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예요. 물론 중국에 있는 OECD 38개 국가가 그 공장을 다
자국으로 다 가져갈 수는 없죠. 그죠?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일부 옮겨가겠죠. 일부. 근데 이 일부라는 게 뭐 10% 20% 수준이 아니라 70% 80% 수준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리쇼링이 되면 한국에 충격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꼭 말입니다. 리쇼링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중국에 있는 공장을 자국으로 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공장을 프렌드 쇼링, 옆 나라로, 그러니까 프렌드면 자기 나라하고 좀 친한 나라, 뭐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자유진영의 연대겠죠. 예, 이 자유진영의 연대 쪽으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요.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성장률 이것도 마찬가지로 4.0%까지 떨어집니다. 브랜드 쇼링을 할 때도 말입니다. 동맹국으로부터 공급망을 확대시키는 방법을 했을 때 그리고 서로 비관세 무역 장벽을 서로만 강화했을 때 OECD와 중국 서로만 강화했을 때 중국은 6.8%가 떨어지고요. 대한민국은 4%. 세계 GDP는 마이너스 1.8%고요. OECD 회원국 전체 GDP는 마이너스 1.5%인데 대한민국은 4%니까 다른 나라보다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와중에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얼마나 떨어질 건가 알잖아요. 미국은 말입니다. 0점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0점대 손실. 다시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리쇼링을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면 프렌드 쇼링을 하겠죠. 지금 분위기는요. 프렌드 쇼링을 확실히 갖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4%라는 성장률 저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충격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프렌드 쇼링. 리쇼링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0.2%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프렌드 쇼링의 증상은 나타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중국의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수출을 줄이고 웬만하면 자국의 해외 공장을 자국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른 경쟁력 있는 국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옮기든지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34.4%나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이 말입니다. 9월에 마이너스 17.6%까지 이 감소폭을 좀 줄여놨습니다. 10월에는요. 마이너스 6.1%까지 감소폭은 줄였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대중국 수출의 무역 수지는 적자가 또 커질 거다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69억 400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프렌드 쇼링이든 리쇼링이든 뭔가 중국에서 디리스킹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장을 자국이나 아니면 동맹국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만큼 충격이 오고 있다.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 전체 무역 수지에도 보면 말입니다. 규모가 많이 쪼그라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규모가. 더 큰 문제는 규모가 쪼그라드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뭐 언제나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 기회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자까지 나니까 심각하죠. 10월에 1일에서 10일까지 보면 37억 4,800만 달러의 적자거든요. 총 무역 수지가 234억 3,600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고요.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가 있죠. 왜냐? 전체 무역 수지가 234억 3,600만 달러인데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가 169억 400만 달러다.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IMF가 이야기하는
디리스킹에 대한 충격이 지금 한국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무역 수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깰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계속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은 진짜 위기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 거고 국내적으로 말입니다. 내수의 돈을 풀어서 만든다는 것도 중국 정부의 재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걸 계속 돈 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자유진영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 실사구시 경제정책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리스킹을 해도 미국은 손실이 안 납니다. 0%대로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 시장에 대한 더 큰 개척을 해야 되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것도요.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중국도 계속 돈을 뿌린다고 하니 그 시장도 아주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지금 아주 세밀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을 아주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좀 무겁게 시장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IMF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IMF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대해서는요. IMF 외환위기를 우리가 맞았었기 때문에 아주 잘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그 구제금융을 지불해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도 잘한다고요. 그래서 늘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반드시 갖고 가야 되고요. 중국에 대한 것도 제가 늘 실사구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사구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경제가 그렇게 쉽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중 충돌은 계속될 거고요. 하늘의 태양은 두 개일 수 없거든요.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보면 우리 경제의 저성장의 높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중국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뿌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또 중국의 애국 소비 운동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미국에 대한 어떤 첨단 제품에 대한 공급망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필요하다면 공산품에 대한 참여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굉장히 망설여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요.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잘 이겨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잘 이겨낼 거라고 스스로 장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풀립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풀립. 왜 풀립 같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리 밟아보세요. 며칠만 지나면 쭉 다시 솟아오릅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다시 한번 경제를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지 않을까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